40년 만에 상봉,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너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40년, 14,600일, 35만 400시간, 내가 매 순간 세워온 시간들, 그 시간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목소리를, 아니, 정확히는 이제 쉰을 훌쩍 넘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목소리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서 울리는 떨림이, 그가 찾아 헤맨 세월의 무게가 내 것과 똑같다는 것을요. 민수예요. 어머니, 저예요. 인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40년 전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78년 6월 15일 서울역. 그날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소음, 그날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내 몸속에 칼처럼 박혀 있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5살 민수가 내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올라오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며 먼저 올라갔고 우리 모자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기차표를 사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남의 집 바느질을 하고 새벽엔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모은 돈이었죠. 민수는 그 석 달 내내 아빠 보러 가요? 언제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울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6월의 무더위에 사람들의 땀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큰 보따리 2개와 민수의 손을 잡고 있던 나는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엄마, 혼자 갈 수 있어요. 저 큰아이예요. 5살. 이제 막 혼자 화장실을 다닐 수 있게 된 나이. 민수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습니다. 나는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럼 엄마가 여기서 보따리 지키고 있을게. 화장실 저기 보이지? 금방 다녀와야 해. 알았지? 네. 민수는 통통 튀듯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빨간 티셔츠에 파란 반바지를 입은 작은 뒷모습. 그것이 내가 본 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째. 나는 보따리를 그냥 두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안에 5살 남자아이 있나요? 빨간 옷 입은 아이요. 글쎄요, 못 봤는데요. 아니, 분명히 여기로 들어갔는데. 나는 여간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보따리는 이미 신경도 쓰지 못했어요. 민수야, 민수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는 매일 길 잃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영무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5살이에요. 빨간 티셔츠에.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지금 역 안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잠깐 길을 잃은 거예요. 곧 찾을 겁니다.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역 안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보따리도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과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민수야.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돌아올까봐, 혹시 민수가 날 찾아 울고 있을까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유괴된 것 같습니다. 당시 서울역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노렸죠. 미안합니다. 유괴,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아들을 누군가가 데려갔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대부분 국어를 시키거나 아니면 경찰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 뒤에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정신 드셨어요? 괜찮으세요? 제 아들은요? 민수는 아직 못 찾았대요. 미안해요. 그 아주머니는 서울역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병원까지 데려왔다고 했어요. 병원비도 대신 내주셨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일단 어디 머물 곳이라도 있어야죠. 우리 식당에 와요. 일 도우면서 지내요. 그러면서 아들을 찾아봐요. 그렇게 나는 서울에 남게 되었습니다. 민수를 찾기 위해서 처음 몇 달은 매일 경찰서에 갔습니다. 매일 서울역을 배회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돌아올까봐, 혹시 민수를 본 사람이 있을까봐 전단지를 만들어 역 근처 곳곳에 붙였습니다. 5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민수. 빨간 티셔츠와 파란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 동전만 한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그 화상 자국, 민수가 3살 때 뜨거운 주전자에 대었던 자국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울며 미안해했는지. 하지만 지금 그 자국이 민수를 찾는 유일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실종 아동이 너무 많았고 민수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포기하세요. 1년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이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딘가에서 날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민수가 엄마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19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서울역 근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나에게 작은 쪽방을 내주었고 나는 그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쪽방 벽에는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5곱하기7 크기의 흑백 사진, 부산에서 찍은 민수의 4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엄마는 여기 있어. 엄마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소도 제대로 몰랐고 민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어요라고 1985년 MBC에서 찾아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죠. 나는 즉시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제 아들을 찾고 싶습니다. 7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방송국은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렵습니다. 최근 실종자부터 다뤄야 해서요. 다시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아들을 방송에 내보내주세요. 해마다, 매달. 1990년대가 왔습니다. 민수는 이제 17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거리에서 그 나이
또래 남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아닐까?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죄송하지만 혹시 왼쪽 팔꿈치에 화상 자국이 있나요? 길거리에서 낯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경찰이 불려온 적도 있었죠.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창밖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민수가 지나가지 않을까? 밤에 잠들지 못해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악몽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를 부르는 악몽. 하지만 내가 달려가면 민수는 사라지고 나는 텅 빈 서울역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잊어요. 2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이 주인 아주머니도 나이가 들었고 이젠 식당을 내가 거의 혼자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요. 그래도 20년이에요. 민수가 살아있다면 25이에요. 어른이라고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살. 그 말이 칼처럼 찔렸습니다. 민수가 날 기억이나 할까? 5살 때 헤어졌으니 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 목소리도, 내 품도. 하지만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연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민수도 날 찾고 있을 거라고. 2000년이 되었습니다. 밀레니엄의 해.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전화가 흔해졌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변했습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50 중반이 되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하며 식당을 내게 물려주었습니다. 언니, 이 식당으로 잘 살아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행복, 그게 뭐였죠? 나는 22년 동안 행복이 뭔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웹사이트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PC방에 가서 어렵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키보드를 한 글자 한 글자 두드리며 인수의 정보를 올렸습니다. 1978년 6월 15일 서울역에서 실종. 당시 옷에 왼쪽 팔꿈치에 동전 크기의 화상 자국.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답을 해주기를.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이 되었습니다. 32년. 나는 60을 넘겼습니다. 관절염이 왔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이 식당 앞을 지나갈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 한 젊은 경찰관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여기 음식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나는 그에게 김치찌개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실종 사건 담당하세요? 네. 아, 네. 그쪽도 가끔 봅니다만. 제 아들을 찾고 싶어요. 32년 전에 잃어버렸거든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32년 전이요? 그럼 그때 실종 신고가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어요. 혹시 DNA 등록은 하셨나요? DNA요? 경찰관은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실종 아동의 가족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고. 혹시 신원 불상의 사람이 나타나면 DNA 대조를 한다고. 당장 등록하러 가세요. 오래된 케이스라도 혹시 모릅니다. 나는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2년 만에 나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식당을 닫으면 민수가 날 어떻게 찾겠습니까? 37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날 찾는다면 여기로 올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어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를 봐.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몰라봤습니다.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날 찾아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죠? 5살 어린아이의 기억 속 어머니와 지금의 나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수의 얼굴도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사진 속 4살 민수의 얼굴은 선명했지만 실제로 본 5살 민수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날 입었던 빨간 티셔츠의 색깔도 정확한 톤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밝은 빨강이었나? 약간 어두운 빨강이었나? 기억이 사라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기억마저 사라지면 민수는 정말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8년 나는 72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40년간 내가 안고 살아온 것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실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가려고요. 더는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마지막 영업일 나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보낸 곳, 민수를 기다린 곳, 벽에는 여전히 민수를 찾는다는 전단지가 누렇게 발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여기를 떠나게 됐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한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40년간 부산하게 살아온 내게 이 고요함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어요. 전쟁 때 잃어버렸죠. 70년이 넘었어요. 찾으셨어요? 아니요. 이제는 찾을 수도 없어요. 아마 죽었겠죠. 전쟁이었으니까. 그 할머니의 눈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언젠가 나도 체념하게 될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편할까? 민수가 이미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 고통이 끝날까? 하지만 아침이 오면 나는 다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2018년 11월 어느 날 요양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나는 천천히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요즘 전화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친구들도 대부분 먼저 떠났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민수라는 아드님을 찾으시는 분이신가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는 저는 DNA 감식센터 직원입니다.
할머니께서 2010년에 DNA를 등록하셨는데요. 매칭이 되었습니다. 매칭.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을 찾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를 찾았대요. 40년, 14,600일. 그 긴 시간의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나는 DNA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DNA와 99.99% 일치하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자신의 DNA를 등록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매칭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인가요? 생물학적으로는 확실합니다. 다만 그분도 자신의 생물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고 하더군요. 입양. 민수가 입양되었다니. 그럼 그 40년 동안 민수는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말인가요? 지금 어디 있나요? 만날 수 있나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남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민수를 만날 수 있다니. 그 일주일은 평생 중 가장 길고도 짧았습니다. 몇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나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미안해. 그 말을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면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센터의 상담실. 나는 의자에 앉아 문을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머리는 반쯤 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습니다. 55. 내 아들이 55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봤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왼쪽 팔에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을. 팔꿈치에 동전만 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말하는 순간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의 포옹. 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55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40년의 고통이, 4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하고 나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큰역이었어요. 사람이 많았고 시끄러웠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길을 잃었어요. 엄마를 찾아서 울었는데 한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엄마 찾아줄게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기억이 희미한데 여러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울고 있었어요.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 민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며칠 후에 다른 부부가 왔어요. 그분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불법 입양이었어요. 그분들은 자식이 없어서 저를 키웠어요. 그분들이 너한테 잘해줬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해 주셨어요.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전 항상 알았어요. 제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왔다는 걸. 어렸을 때 꿈을 자주 꿨어요. 큰 역에서 빨간 옷을 입은 채로 누군가를 찾아서 우는 꿈. 그게 기억인지 꿈인지 몰랐어요. 나도 너를 찾았어. 민수야,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너를 찾았어. 나는 내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그날을, 40년간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잊지 않고 계셨다니. 잊을 수가 없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어떻게 잊겠니? 그날 이후 민수는 자주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양부모 밑에서 자랐고, 대학을 나와 회사를 다녔다고, 결혼도 했고, 지금은 두 딸의 아버지라고. 딸들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이 만나고 싶어 해요. 손녀들, 나한테 손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녀들. 다음 방문 때 민수는 두 딸을 데려왔습니다. 20살과 18살. 두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할머니라니. 민수의 엄마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할머니라니. 그래, 이리 와봐. 나는 두 손녀를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할머니가 생긴 것을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큰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민수의 어린 시절을 모릅니다. 5살 이후에 민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미안해. 할머니는 내 아빠의 어린 시절을 몰라.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민수와 나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양부모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불법 입양된 아이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생모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분들도 저를 사랑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사랑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엄마, 진짜 엄마도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55의 손, 거칠고 굵은 손. 더 이상 5살 아이의 작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겪었을 일들을 생각하면. 어머니, 그만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괜찮았어요.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전 살아남았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2025년입니다. 나는 78입니다. 민수를 다시 만난 지 7년째입니다. 이 7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옵니다. 손녀들도 자주 옵니다. 명절에는 민수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 민수네 집에 갔을 때
민수의 아내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머님, 나는 며느리도 생겼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며느리가 민수의 집 거실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민수와 나, 며느리와 손녀들,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하지만 꿈이 아닙니다. 민수는 진짜입니다. 이 가족은 진짜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민수와 이야기하다가도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깨닫습니다. 민수의 좋아하는 음식, 취미, 버릇들, 어머니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씩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작년 겨울,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40년 동안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 저를 찾는 거 포기하고 엄마 인생을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재혼할 수도 있었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는 민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후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한테 너보다 소중한 건 없었어.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민수야, 그 40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야. 내가 포기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아. 절대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수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막 찾은 아들을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민수는 인내심 있게 기다려줍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그 말을 들으면 모든 게 다시 선명해집니다. 맞아, 민수. 내 아들 민수.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몸도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도 민수가 왔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장미예요. 고마워, 민수야.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수가 내 팔을 붙잡아 줍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쪽입니다. 5살 때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민수의 팔을 잡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손녀들 생일이에요.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안 가면 섭섭하겠네. 민수가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가끔 5살 민수가 보입니다. 그날 서울역에서 화장실 가겠다며 통통 튀던 그 아이가 민수야. 네, 어머니. 엄마가 말이야.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40년을 헤맨 끝에 마침내 함께 걸었습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1978년 6월 15일 서울역. 나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옆에 두고 민수의 손을 잡고.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5살 민수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내면 잃어버린다는 것을, 4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엄마가 여기 있을게. 민수는 통통 튀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습니다. 40년이 한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나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5의 남자. 그는 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왔구나.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찾아서가 아닙니다. 민수는 이미 내 곁에 있으니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오늘도 민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내 아들이, 40년 만에 돌아온 내 아들이 나를 보러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절망했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 모든 아픔을 견디고 살아남아줘서, 엄마를 찾아줘서, 엄마에게 돌아와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